안녕하세요. 좋은 학생 더 좋게 이끄는 하이퍼 플러스 YNS 열정과 신념 중3 전임 강사 앨리슨입니다. 1학기와 마찬가지로 동아윤 교과서를 쓰는 학교 내신 대비를 맡고 있고 지난 11월 17일에 있었던 평촌중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에 대한 시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평촌중은 2학기 중간고사에서 수학만 보고 영어를 포함한 다른 과목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의 시험에 비해 시험 범위가 늘어났고 이로 인한 체감 난도는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기말고사라 시험을 보는 과목의 수도 늘어나서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더욱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시험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출제되는 모든 문항의 내용을 묻는 문제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고득점과 등급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휘, 어법, 영작을 중심으로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평촌 중3 시험의 특징은 1학기 땐 객관식 23문항에 비해서 한 문항이 더 늘어난 객관식 24문항이고 서술형은 2003년 이후로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범위는 교과서 동아윤의 5과와 7과는 전체, 6과는 문법만 포함되어져 있었고요. 외부 지문은 5과의 추가적인 내용인 가이드 러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원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외부 지문은 방금 말씀드린 가이드 러너에 대한 내용이었었고 원서는 Fish in a Tree라고 하는 책의 챕터 2의 조문까지에 대한 내용, 챕터 29의 노아 웹스터 하우스로 현장 학습을 갔었던 에피소드가 전체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2학기 중간고사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많아졌고요. 항상 어법과 영작 문항의 비중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역시 8문항이 출제돼서 비중이 높았습니다. 또한 외부 지문의 일종인 원서에서도 어법이 2문항이나 출제되었고요. 이때 출제된 어법은 교과서 내의 중요 어법이라기보단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분명히 어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휘가 상대적으로 2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어서 단독 어휘 문항의 숫자는 줄었지만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중에 요지나 요약이나 주제 등 내용을 묻는 수능형 문제에서 선지의 어휘를 변형했기 때문에 어휘의 출제 숫자가 단순히 줄었다고 해서 중요도가 낮아졌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어휘에 대한 중요도는 높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죠. 항상 평촌 중에 가장 전형적인 문제인 있는 대로 고르시오, 개수를 고르시오의 유형은 이번에도 변함없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단독 2문항으로 출제되었던 어휘 문제를 보시면 7번 문제에서는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외부 지문에 A, B, C에 들어갈 말로 문맥상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문제 출제가 되었는데 B에 나와 있는 unwavering 이라는 확고한, 변치 않는 이라는 단어가 어려웠다 할지라도 C에는 building이 들어가야 돼서 3, 4, 5번 중에 A번에는 중요한 이란 뜻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unimportant를 3번과 5번에서 제하고 나면 답이 4번임을 표시하기에 알아내기에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던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풀 수 있는 네모 어휘에 관한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18번에서 출제되었던 윗글에 밑줄 친 A부터 E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이 문항은 Fish in a Tree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주인공이 카드를 선물하는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A에 나와 있는 기쁨 pleasure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절치 않았었고요. 이는 내용 충분히 숙지한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역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독 어휘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도
내용을 묻는 수능형 문제 선지에서 변형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그럼 이러한 어휘들을 풀어내기 위해선 영영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휘에 대한 내용은 학습적으로 반복 학습을 합니다. 영영풀이에 대한 정의 그리고 단어와 뜻 계속해서 반복 테스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사용 자료를 통해서 문맥의 독해 안에서 고를 수 있는 선택 어휘, 문항도 연습하게 되고 퍼즐 형태로 문항을 맞춰서 스펠링을 맞춰가는 문제를 통해서도 어휘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법과 영작 출제한 부분들을 보실게요. 시험지를 가지고 계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3번 문항을 보시면 어법상 가장 적절한 문장은 이라고 해서 4점짜리 문제가 단독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분사, 5과에 나와 있는 분사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4번에서 역시 평촌 중에 가장 전형적인 문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법상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역시 5과의 메인 문법 중에 as 원급 as의 동등 비교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10번 문제에서는 다음 빈칸 A에 들어갈 접속사가 아래 빈칸에 사용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해서 5점짜리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우리 7과에서 배웠던 접속사 as에 관한 쓰임이 사용될 수 없는 문장을 골라내는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11번 이어진 문제에서 7과의 역시 문법, 메인 문법이었었던 분사 구문에 대한 내용이었었고요.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사가 잘못 고쳐진 문항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의 첫 동사 원형에 ing를 쓰는 형태에서 의미상의 주어인 주절의 주어의 관계를 따졌을 때 항상 강조했었던 능동과 수동을 이용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19번에서 밑줄 친 A부터 E 중 어법상 올바른 문장의 개수는 그리고 23번에 밑줄 친 A부터 E 중 어법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서 요 두 문제가 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었고 이를 어법 문제로 출제를 하게 되었었는데 쉽지 않았을 내용이지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 특히나 5점짜리 고득점짜리 문제 잘 풀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23번에서 출제된 문제 중에 5형식 문형에서 준사역 동사인 help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나 동사 원형을 쓰는 기본적인 어법 내용을 묻기는 했었지만 전체적으로 plan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쓰는 병렬 구조, 그 다음에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don't have any choice but 투부정사를 쓰는 구문, spend 뒤에 시간을 쓰고 ing를 써서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 라는 내용과 다음 5형식 문형에서 의, 주, 동의 어순일 때 목적어인 her를 써줘야 되는 19번 문제, 그리고 앞에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하는 선행사의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물어보는 문제까지 쉽지 않은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물어봤었던 문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법 역시 이전에 나왔었던 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나와 있었고요. 주어진 영어 단어 문장 보호만을 변형 없이 모두 배열하여서 영작을 할 때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 2번에서 출제되었었습니다. 학습지에 나와 있는 단어 중심으로 해서 영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출제되었었던 16번에 나와 있는 단어를 재배열해서 문장을 만들 때 어법상 바르게 영작할 수 있는 건 우리 아까 문법만 들어갔었던 6과의 관계대명사 what과 그 다음에 시제를 얘기하는 과거 완료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법을 심화학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프린트
를 기본으로 수업을 하고, 그다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본 학습과 심화학습, 암기를 통해 예상 문제 반복해서 풀게 됩니다. 본문 내용과 어법을 대비하기 위해서 구문 분석하는 건 당연히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이 되겠죠. 전 지문을 문장 성분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어법을 고르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부 지문의 비중이 큰 학교이기 때문에 따로 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엑스트라 리딩, 5가에 해당했었던 내용, 그다음에 평촌중 원서에 대한 내용들은 모두 다 학원 프린트로 정리를 해서 구문 분석하는 내용 정리와 출제 예상, 지금까지 있었던 기출 문제 등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고, 밴드 복습을 통해서 2주차, 3주차 때 반복 복습, 그리고 직전 대비를 앞둔 세미파이널 때 내용이 헷갈린다든지 원체 길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봄으로써 정리를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서 원서 내용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직전 대비 학교별 자료 따로 제공을 하고, 여기에 마스터스 프리뷰라고 해서 학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저희 학원 교재만 들고 가면 전체 시험 내용들을 다 한번 훑어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학교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맡은 학생들을 시험 대비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번엔 전체적으로 YNS에서 내신 대비를 하는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 전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개인 출사표를 작성합니다. 이전 시험에서 아쉬웠었던 점, 부족했었던 점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 내가 어느 부분에서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점들을 미리 다시 한번 다짐서로 써보고, 이는 시험 기간 내내 오답노트 앞에 붙여놓고 동기부여가 안 된다든지 시험 공부가 좀 안 된다 싶을 때 다시 한 번씩 보면서 동기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1주부터 3주까지의 시험 대비 수업 진행 상황을 미리 알려서 정규 수업과 함께 병행하는 내신 0주차 때 본문 빈칸 암기부터 시작해서 1주차에는 내용 설명, 2주차에는 문제풀이와 부교재 시작, 3주차에는 부교재를 완성하고 기출이나 예상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감각을 끌어올리며 개인별 코칭과 오답 노트를 통해서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 직전일 파이널 직전 대비 마스터스 프리뷰를 통해서 총 복습을 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신 MBS 관리를 통해서 출결, 과제, 교재 진행 상태, 본문 암기, 그다음에 YNS 온리를 통한 온라인 과제나 모의고사 점수 등은 등원하는 날마다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있는 단톡방에 데일리 카드를 통해서 알리게 되고, 이러한 시험이 모두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개인 시험지를 가지고 피드백을 진행합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내신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음 내신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내신 타임머신 과정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3학년 학생들이기 때문에 진학에 대한 고교 선택 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촌중 3학년 2026년 시험 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3은 교과서가 바뀌지 않고 마지막으로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당연히 교과서, 학습지, 외부 지문 등 시험 범위는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영영 어휘나 어법, 내용 파악, 추론 등 전체적인 수능형 문제에 가까운 심화 학습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평상시 문법과 독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반 학습을 통해서 다져져야 되겠죠.
선택지의 영어 문장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해력을 길러서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야지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검토를 하면서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배열 영작의 정확성은 학교 프린트 내 많은 지문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어법 숙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영작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단위부터 문장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촌 중3 시험에 관한 얘기 말씀드렸고 앞으로 2026년 평촌중학교 시험 내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난 다음에도 분석 자료 알려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